인류의 가장 흥미진진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KBS 다큐멘터리 스페이스 오디세이 외계 생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그들은 UFO를 타고 오지 않는다입니다. UFO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어, 드디어. 외계 생명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UFO가 아닐까 합니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파란 하늘에 갑자기. 1947년 UFO 하면 빠질 수 없는 로즈웰 사건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어납니다. UFO는 미국의 작은 도시 로즈웰에 나타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친 다음 날 목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체. 군 당국에서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고 발표했지만 발견 당시 외계인 사체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주선이 불시착했다는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너머 은하의 모습은 어떨까요?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살고 있진 않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무리,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남반구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남반구가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에서 별자리를 찾으려면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번엔 미국의 탐사선 보이저호를 살펴봅니다. 1977년 쌍둥이 탐사선이 태양계를 살펴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목성에 접근한 탐사선은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화산 활동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위성에서는 거대한 얼음층을 발견했죠. 토성의 고리가 1000개 이상의 선으로 이루어진 얼음덩어리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황금색 음반이 실려 있는데요. 골든 레코드라고 불립니다.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골든 레코드가 흥미로웠습니다. 보이저호와 함께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와 지구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과 55개국의 인사말,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지구의 사진들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 동안 외계인을 만난다면 보이저호가 지구를 대표해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 밖 어디서든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외계인이 있을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가까운 태양계부터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인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9개월 전에 출발한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날입니다. 2012년 당시 미국에서는 7번째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드디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착륙 7분 전. 2100도나 되는 마찰열을 견디며 예정된 착륙 장소로 향합니다. 탐사선의 무게는 1톤. 효과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과연 탐사선은 무사히 화성에 내릴 수 있을까요? 착륙 성공이 확인된 순간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합니다.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하다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금 막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큐리오시티, 호기심이란 뜻이죠. 잠시 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큐리오시티가 지구로 전송한 첫 번째 화성 사진. 우리는 오늘 외계 생명체를 찾아 우주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의 환경을 알아보는데요. 모두 어디에 있을까 편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물이라고 있다면,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에너지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도 이 조건들을 중심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양계에도 그런 후보지가 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목성의 달, 유로파입니다. 목성과 유로파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런 힘을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성과 유로파의 질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로파가 받는 조성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생긴 마찰열이 유로파 표면의 얼음을 녹이고 지하에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유로파 표면의 붉은 선들은 바닷물이 새어나온 흔적입니다. 게다가 여기엔 염분도 있다고 하니 정말 지구의 바다랑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유로파의 바닷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유로파의 바다가 지구와 비슷하다니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면 가장 감탄하는 것이 토성입니다. 신비로운 고리 때문이죠. 이번에는 토성의 달, 타이탄을 살펴봅니다. 바로 거인이란 이름을 가진 토성의 달입니다. (2005년 1월) 카시니 호이겐스 탐사선에서 작은 탐사선이 분리됩니다. 호이겐스 탐사선이 타이탄의 대기 속으로 진입합니다. 처음으로 타이탄 표면이 드러나는 순간 과학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낯익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지구와 닮은 산맥과 강줄기를 보여준 호이겐스 탐사선은 높은 언덕이 보이는 자갈밭에 착륙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대기와 모습을 가진 타이탄에서 최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타이탄에는 액체로 된 메탄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형을 닮은 타이탄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인류를 두 번째로 달에 데려다준 아폴로 12호. 이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폴로 12호의 착륙선이 도착한 곳 근처에 3년 전 달로 보냈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서베이어 탐사선은 인간을 달로 보내기 전 달의 환경을 미리 조사하려고 보낸 거였죠. 탐사선에 설치했던 카메라와 장비들을 지구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폴로 12호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장비를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에서 묻어간 세균이 3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죠. 물도 공기도 없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쏟아지는 달 표면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말입니다. 비록 미생물이지만 우주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바다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가운데 크기와 밀도, 별과의 거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가장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 후보들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의 다음 단계는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 속에서 산소나 메탄 같은 생명 활동의 신호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정말 제2의 지구라 불러도 좋은 곳을 찾거나
외계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외계 생명체였습니다.